전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의 행복은 든든하고 다정한 남편 곁에서 남편과 나를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를 볼 때 가장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연의 시작은 남편이 먼저가 아니라 시아버님이셨어요.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공부를 잘한 편이라 좋은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마련하려 식당에서 서빙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근처 회사의 사장님이었던 시아버지를 만나 뵙게 되었더랬죠. 과묵하고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특유의 무뚝뚝함 속에서 간혹 음식이 맛있다며 한마디씩 해주셨는데 알게 모르게 다정한 분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느 날엔가 시아버지가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망나니 같은 아들이랑 선 한번 보련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농담이려니 하고 지나쳤지만 그 뒤로도 두어 번 권유하시는 말에 아 진심이구나 싶어서 죄송합니다만 볼 환경도 여력도 안 되겠다고 말씀은 고맙지만 다음번으로 미루는 식으로 거절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알겠노라고 하시며 하기사 우리 망나니 같고 쓸모없는 아들을 착한 아가씨한테 소개해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못된 심보를 먹는 거지. 그냥 내 말은 신경 쓰지 말게. 그 녀석이 지금은 망나니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녀석인데 어떻게 내가 아가씨를 내 아들짝으로 삼겠나. 미안하네. 라고 묘한 여운을 남기셨는데 처음에는 기막히고 어이가 없긴 하더라고요. 대체 날 뭘로 받기에 망나니에다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남자를 날 소개시켜준다는 건지 헛웃음이 나기도 하고 기분도 나빴지만 애써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게다가 그땐 제가 현실이 너무 고돼서 남자를 만날 여유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어서 거절을 했죠. 그렇지만 식당 주인이었던 저희 사장님이 혀를 끌끌 차며 그분 가신 뒤 한마디를 던지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아들 때문에 속 많이 끓였지. 아들이 워낙 똑똑하고 잘났었는데 어디서 이상한 곳에서 여자 하나가 꼬여서 사장님이 마음고생 많이 했어. 뒷조사를 해보니까 워낙 그 여자애가 평범하게 산 애가 아니라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 했다가 의절까지 할 뻔하고 아드님이 결국 상처받아 이리저리 치이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 아드님이 사장님 말처럼 그렇게 이상한 망나니는 절대로 아니야. 또 이렇게 말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잘난 아드님이라는 그분이 내심 궁금하기도 했고요. 얼마나 여자한테 상처를 받았으면 아버지와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을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허나 때마침 그분과 인연이 될 운명이었던지 머지않아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러 온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볼이 폭 패인 게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잘생긴 외모에 키도 훤칠하니 그 와중에서도 귀티가 절절 흐르며 귀하게 자란 티가 나더라고요. 몸에 매너가 배어 있었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라고 했는데 그놈의 사랑 한번 잘못해서 맘고생 많이 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남편과 얼떨결에 손님과 직원으로 만나게 됐는데 며칠 있다가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원 씨를 만났을 때 느낌이 좋더라고요. 괜찮으시면 차 한잔 마셔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가슴이 쿵 떨어져서 이상하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쩐지 기분도 붕 뜨게 되었고 저는 잠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내 알겠다고 남편의 첫 만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사적으로 남편을 처음 보았을 때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깊은 눈매를 가지며 자칫 눈물이라도 흐를 듯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간단히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제게 좋게 대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나니 저와 그 사람은 좋은 사이가 되었고 만날수록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취기가 돌더니 속에 있는 말을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도 솔직히 말을 해주더라고요. 예언 씨 전에 정말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했어. 웬만하면 반대하실 분이 아니신데 출신이 썩 좋질 못하니 나 같아도 그 여자를 반대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상하게 나는 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도 마음이 참 뜻대로 움직이질 않더라고. 참 부질없는 사랑 때문에 나도 힘들어했는데 이런 나 같은 인간 구제해준 예연 씨 덕분에 나 지금 사람처럼 살게 되었어. 고마워. 남편이 헤어진 그 여자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공부만 한 모범생 남편에게 놀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첫사랑이라는데 행여나 나와 결혼하고서도 그 여자와 다신 만나지 않을까? 다신 만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안다는 듯 제 걱정을 다 불식시켜줬습니다. 걱정하진 않아도 돼. 그 여자 사랑한 건 진심이었지만 이제는 잊지 말래도 잊어야 할 사람이 되었어. 헤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여자가 먼저 돈 많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거든. 나랑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난 지금 예연 씨밖에 없으니까 날 믿고 우리 이제 앞으로 부부로서 꽃길만 걷자. 내 손 잡아줄래 예연 씨? 결혼하자 우리. 그리고 남편은 제가 바라는, 아니 여자라면 누구나 꿈꿀 근사한 프로포즈를 하며 반지를 내밀었죠. 저는 감격에 벅차 눈물까지 흘리며 당연히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저희 친정에게 뜬금없이 결혼 소식을 전하며 그 사람과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고 하니 염려스런 마음을 내비치시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일하던 식당 단골 사장님의 자제분이라고 하니 우리 집 형편을 생각해서 더 걱정하는 것 같아 저는 남편의 과거에 대해선 쓸데없는 말을 아꼈습니다. 남편은 타고난 금수저인지라 시댁 재산도 빵빵해서 결혼하고부터는 남들의 부러움을 독차지하면서 별로 어렵지 않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복을 그리 많이 쌓았던지 시부모님께서는 부잣집에서 하는 그 흔한 취조 하나, 멸시 하나, 무시 하나 없이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고 거기다 시아버지는 제가 아들을 구해준 거라 말씀하시며 제 동생들과 친정 부모님까지 잘 살게끔 집도 내어주시고 학비도 대주신 고마운 분들이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거슬리는 사람은 있었어요. 바로 위로 누나가 한 분 있었는데 제게는 형님 되시는 분 역시 워낙 빼어난 외모 덕에 정말 날고 긴다는 부잣집으로 시집가고 잘 살고 있었죠. 다만 시부모님들과 다른 성품을 지녔는지 저를 날석에 대하며 무시를 표했습니다. 올케라고 부르기도 싫으네. 내 동생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데려오는 사람마다 다 저럴까 몰라? 예. 너는 사람이 시집을 왔으면 혼수나 예단은 좀 정성껏 해와야 하지 않겠니?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빈손으로 오라 그랬다고 정말 빈손으로 올 수가 있니? 아유, 이러니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눈치코치라도 생기지. 공부해서 대학은 앵간히 들어갔어도 눈치까지 못 배운 것 같아 내가 딱하다 딱해. 라며 혀를 끌끌 찼는데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가 무서운 눈초리로 형님에게 한 소리를 하셨고 그때마다 빳빳했던 꼬랑지를 내리던 신우였습니다. 언제부터 네가 그리 잘 살았다고 함부로 올케한테 입을 놀리냐? 엄연히 우리 집 며느리고 네 올케인 사람한테 함부로 대했다가는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너야말로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짓을 하는 거야?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더니만 딱 네가 그 꼴이구나. 네 시부모나 남편이 너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시킨 거 잊지 말고 너도 네 올케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라. 출가 외인이 돼서 네 멋대로 갑질하거나 단속하려거든 친정의 발길도 돌리지 말아라. 알겠냐? 라며 시누이를 면박주며 저희는 앞에서도 가리지 않고 크게 혼쭐을 내셨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닌 아버님이 나서서 그러니 시어머니도 묵묵히 밥만 먹었고 난척하던 시누이도 입을 곧장 다물고는 감히 눈을 내리깔고 묵묵히 밥만 먹다 갔습니다. 이렇듯 제 편을 들어주시는 시부모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까지 날 정도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 그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막노동하셨던 거친 손을
잘 다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시집을 잘 가서 정말 다행이구나. 우리 때문에 괜시리 네가 피해보진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네가 인복이 있었는지 시부모님을 잘 만나뵈서 다행이야. 앞으로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시부모님 잘 모시고 얼른 손주 안겨드려서 며느리 몫을 다 하거라.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감사한 거 충분히 알고 있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신우 말한 대로 저는 형편이 어려웠던지라 뻔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단도 혼수도 하나 해오지 못하고 남편이 전부 다 했어요. 저는 정말 빈몸으로만 갔고 정말 감사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했지만 요즘 합가하면 며느리나 시댁 식구들 다 불편하다며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내주시고 너희끼리 잘 살라 하셨습니다. 저는 직장을 좀 다니다가 아이가 일찍 들어서서 집안에 눌러앉게 되었고 능력 있는 남편 뒷바라지하며 아이를 위해 태교하고 산모교실 다니는 등 매일매일 돈 걱정을 없이 살았는데 이것이 정말 따뜻한 행복이고 완벽한 가정이구나 하는 생각에 붕 떠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건강하고 예쁜 아이가 태어난 후 그 행복은 정말 극도로 올라갔지요. 시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생긴 아들이었는데 정말 저와 남편을 딱 반반씩 닮은 아기였어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게 감격스러운 듯 눈물까지 흘리며 아이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이 아이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쩌면 이렇게 저와 안사람을 반반씩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새끼 본 게 그렇게 좋으냐? 너도 아비가 되었으니 이제 애 키우면서 부모 마음 알겠지. 남편은 아이를 보자 너무 행복하고 기쁜 듯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시부모님은 표정이 그닥 밝지만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이가 너무 작아서 안기가 겁난다며 피하고 그나마 시아버지가 한번 슬쩍 안아주시긴 하셨는데 안다가 빤히 쳐다보더니 예쁘단 소리를 한번 안고 그대로 내려놓으시며 가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그 자리에 계셨던 친정 부모님은 의외의 시부모님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니 남편이 눈치를 채고 수습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작은 아기를 간만에 처음 보셔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워낙 무뚝뚝하셔서요. 속으로는 분명 너무 좋아하시는 거 참으시느라 진땀을 빼셨을 거예요. 라고 어영부영 넘어가긴 했지만 그때 저와 제 친정 부모님들이 느낀 감정은 섭섭하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나 촉이 좋은 친정아버지께서는 그 이후부터 오히려 시부모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저는 그게 마음이 참 많이 쓰였답니다. 웬만하면 저희 집에 안 오시려고 했고 간혹 오셔서는 금세 볼일만 보고 가기도 했죠. 어느새부터인가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동등한 관계가 아닌 시부모님이 갑, 친정 부모님의 모든 것이 을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참 속상했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마음을 잘 잡아야 한다는 친정 부모님의 말씀에 겨우 마음을 다잡고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실제로 가정도 잘 굴러갔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아이도 똑똑하게 건강히 잘 크고 있었고 남편도 능력 있고 다정해서 주변의 부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아이가 조금 크면서부터 저는 부유한 덕으로 환경 좋은 놀이학교에 보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잘 나가는 엄마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 나가고 난다 긴다 하더라도 우리 집만한 데가 없었고 그걸 알고 있었던 엄마들은 앞다퉈서 저와 친해지고 싶어 했고 우리 아이와 친구가 되도록 자신의 아이들에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휴 영인이 엄마, 영인이가 세상에 우리 놀이학교에서 제일 똑똑하고 야무져서 금방 눈에 띄더라고요. 보니까 애기 아빠랑 조부모님 스펙이 그렇게 좋다면서? 이래서 머리 유전자는 똑똑한 것을 물려받아야 한다니까? 집도 잘 살고 엄마네도 든든하겠다. 영인이는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되겠네 그래. 감정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정신 차려보니 돈 없는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저는 돈 많고 부유한 부잣집 청담동 며느리가 되어 있었고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를 의식하는 여자가 어느 순간부터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 놀이학교를 입학시킨 지 얼마 안 되어 등록한 한 친구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집 여자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가 사는 아파트보다도 뷰도 근사하고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큰 평수에서 살고 있었는데 같은 학부모들이라도 그 엄마한테는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발 없는 말에 천리 간다고 어찌나 소문이 빠르던지 이웃 사람들 말로는 그 엄마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랑 결혼해서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왔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저 세상에 간 덕에 평생 돈을 펑펑 써대도 마르지 않을 만큼 큰 재산을 떼어받았다 하더라고요. 허나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드나드는 남자들이 매번 바뀌어서 눈초리가 곱지 않았다 합니다. 질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실제로 그 엄마에 대한 소문은 근거 없이 무성하기만 했고 학부모들은 심지어 자기 애가 그 엄마 딸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조차 꺼리기도 했다더라고요. 저는 직접 겪지 않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으려 저희 애한테 그 친구하고도 잘 어울리라고 했습니다. 아이한테 벌써부터 친구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희 애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였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잘 어울렸습니다. 인기도 많고 똑 부러지기로 유명한 우리 아이였기에 그 친구랑 잘 놀아도 전혀 불이익이 없었고 종종 선생님으로부터 사진으로 보내진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다 하원할 적 제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우연찮게 그 엄마와 딱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인이 엄마 맞으시죠? 우리 혜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영인이가 우리 혜진이를 잘 챙겨준다더라고요. 고마워요. 워낙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애라 다른 곳으로 전원을 해야 하나 했었는데 덕분에 요새 원에 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라며 제게 말을 건넸는데 그 여자는 워낙 빼어난 외모에 관리까지 더해지니 나이보다 꽤나 동안인 것처럼 보여 시선이 가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윤기가 좌르르 나며 명품으로 치장을 했는데 참 화려해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얼굴 보자며 인사했는데 그 엄마는 제 전화번호까지 가져간 후 그 후부터 주기적으로 연락을 자주 해오더라고요. 얼떨결에 그 엄마 초대로 제 아들과 함께 그 집을 가게 되었는데 이모님까지 계셔서 워낙 살림이 깨끗하고 넓어 보이며 럭셔리했어요. 근데 집안 분위기를 찬찬히 살펴보니 저도 모르게 자꾸만 소문이 생각나더라고요. 젊은 여자 혼자 딱히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애아빠 없이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며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의 출처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저곳 사진을 봐도 죽은 남편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서 조금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묻진 않았어요. 그 엄마는 우스웠던 게 제게 오히려 물어주길 바라면서 떡밥을 흘리기도 했지만 저는 모른 척하며 입을 닫아버리고는 되도록 조금 거리를 둬야겠다 본능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나 저는 딸 때문에 머지않아 그 여자를 또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아이에게 그 집 딸과 친하게 지내라고 했던 게 실수였던지 영인이 제 아들은 혜진이를 놀러오게 하고 싶다며 내내 졸라대었고 그것 때문에 저는 혜진이를 정식으로 초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진이 엄마도 함께 말이죠. 어머나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영인 엄마. 난 항상 한가한 편이니까 교양 없고 상스러운 동네 사람들 말 듣고 날 피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랬는데 제 착각이었나 봐요. 이건 초대해준 선물이에요. 경우는 밝았던지 분에 넘치게 비싼 꽃과 케이크, 과일 바구니까지 가져온 그 여자는 참으로 당당했고 저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유심히 가족 사진을 중점적으로 보는 그 여자는 제가 내온 커피를 마시면서 의기양양한 미소를 띠더라고요. 남편분이 참 잘생겼네요. 영인 엄마는 좋겠어요. 남편이 자상하다고 원의 소문이 자자하던데 여자로서 참 부럽네요. 실제로 봐도 영인 아빠가 그렇게 잘생겼는지 궁금하네. 괜찮으시다면 혹시 저녁 먹고 가도 돼요? 오늘 마침 이모님께서 휴가를 가셔서 저랑 딸이랑 어찌 저녁을 때울까 고민이었거든요. 라며 단도직입적으로 저녁을 핑계로 내 남편을 보려고 하는 듯한 의지가 보였는데 순간 촉이 안 좋아 안 되겠다 싶어서 방어막을 치며 핑계를 댔습니다. 어쩌죠?
제가 오늘 남편이랑 함께 시댁에 찾아뵙기로 해서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남편분께서 가족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시부모님은 매일 뵙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편과 시아버님이 같이 일만 하시지 시부모님께서 저 부담스러울까봐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법은 없으세요. 시어머님께서 워낙 저희 영인이를 예뻐하셔서 많이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미안해요. 식사는 제가 다음에 꼭 대접하도록 할게요. 라고 하니 그 여자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는 일순간 제게 가소롭고 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신 더 이상 꼬투리를 잡지 않고 알겠다며 의외로 순순히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기분은 나빴어도 안심은 되었죠. 남편이 퇴근하기 직전에 그 여자는 딸과 함께 자리를 피해 주었고 제 아들은 친구가 생각보다 일찍 가서 아쉬워하니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 되려 후회는 들었습니다. 식사 한 끼쯤은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지나치게 예민하게 굴어서 좀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들며 미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엄마는 불편했지만 아이들은 둘이 놀아서 좋았을 텐데 그 집 딸인 혜진이가 또 워낙에 저희 아들을 좋아해서 아들도 친구가 간 것에 아쉬움이 드러나니 괜히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을 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생전 칼퇴근을 하던 양반이 그날따라 마침 회사 일로 좀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이 두절되며 외박을 해버렸고 그날따라 매서운 바람과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장대비가 천둥 번개와 함께 동반하는 바람에 저는 잠들지 못하는 딸을 꼭 껴안고 겨우 잠을 청했습니다. 하필 다음 날은 친정아버지 생신이어서 가족들이 모여 점심 식사라도 하려던 찰나였는데 남편은 그때까지도 통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남편이라 걱정이 되었어요. 저희 남편이 제 동생들 학비까지 대줘서 고마움에 다 밥벌이하는 것은 매형 덕분이라고 아버지 생신 선물보다 더 근사한 마음의 선물을 준비했는데도 남편은 도통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마침 주말이고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려봤는데 시아버지는 몇 번이나 제 연락을 안 받으시다가 계속 끈질기게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가 거슬리셨던지 나지막히 날이 선 음성으로 받으셨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혹시 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어젯밤 그이가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연락도 안 돼서 걱정이 돼서요. 아시는 거 없으세요? 네 신랑 소식을 왜 나한테 묻고 그러냐? 어제 바깥 사돈 생신이라고 선물 사야 한다며 일찍 퇴근해서 백화점에 들른 것 같은데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 네, 아버님.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영인 아빠한테 연락해 볼게요. 쉬세요. 라고 저는 전화를 달갑지 않게 끊었는데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 선물 때문에 일찍 나갔다던 남편이 연락 두절이니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었습니다. 곧바로 친정내로 올까 싶어서 저는 영인이를 데리고 일단 친정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어요. 저희 집과 친정은 조금 거리가 있는 편으로 경기도 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제 차가 있어도 운전 솜씨가 그리 좋지 않은 관계로 남편과 늘상 함께 다녔거든요. 저는 짐도 많고 주말인지라 택시도 콜이 잘 잡히질 않아서 결국 운전대를 잡게